달걀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 분갈이를 위한 다보땡만의 겨울 분갈이 배양토 배합 비율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겨울 분갈이 꿀팁, 다보땡의 방법 이야기 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샤이닝 펄을 요거 제가 김남주의 선종호수에서 1,000원에 사가지고 온 샤이닝 펄인데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샤이닝 펄도 있습니다. 요거는 완전 아가 샤이닝 펄이에요. 자, 이제 실뿌리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어 놓으면 잘 자랄 것 같아서 콩분에다가 제가 심을 겁니다. 요거 요 마저 배합해 놓은 요 상토 배양토 마저 쓰고 배합을 좀 해서 더 할게요. 지금 요 저한테 요거 꼬맹이들 합식하는 것도 보여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선은 샤이닝 펄을 꼬맹이 화분에다가 아우 잘 어울리죠? 원래는 얘는요 어떤 스타일이 조금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냐면 안진뱅이 스타일 있잖아요. 안진뱅이 그 국계접 같은 안진뱅이 스타일의 화분이 더 잘 어울리는데 저한테 지금 그런 화분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롱분 스타일의 조그만한 콩분에다가 지금 심어줬습니다. 제가 얘 뿌리 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얀 실뿌리가 한 가닥 딱 올라왔습니다. 지금 밖에서 소음 많이 들어오고 거실에서 우리 아가들 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아우 예쁘네요. 샤이닝 펄. 요거 이름표 꽂았습니다. 샤이닝 펄. 분갈이를 위해서 지금 그 상토를 지금 담고 있는데요. 이 상토의 성분에는 펄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토는 제가 김남조의 산종호수 다육에서 구매를 해온 그 배양토예요. 사실은 여기에다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는 저와 같은 경우에는 마사를 조금 섞어서 쓰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사 대신 지금 적당량의 녹소토를 첨가를 했고요. 녹소토 이외에 중간 마사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마사를 넣고 그 다음에는 소림 마사를 또 적당량 첨가를 했습니다. 제가 뭐 비율을 정확하게 지금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마사 성분을 더 높이려고 지금 계속 지금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펄라이트와 적화산석도 지금 첨가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먼지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목적도 있으니까 목초액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주 약간의 EM 용액을 섞습니다. 맹물을 넣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왕이면 그렇게 넣고 이제 그 적 잘 비벼줍니다.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배양토 배합이라고 한다면 겨울의 목적에 맞는 이런 배양토에는요 조금 더 그 마사의 비율을 높여서 하고자 합니다. 자, 잘 섞어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겨울 분갈이를 합니다. 겨울에는 햇볕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물을 잘 주지 않고 다육이가 성장을 좀 멈춰 있어야 웃자라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요 지금 이 배양토에 지금 성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사 성분을 좀 더 높여갖고 분갈이를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소림 마사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지금 화분이 무거워져 가지고 펄라이트를 좀 더 넣습니다. 이렇게 그 분갈이를 할 때요 계절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분갈이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갈이를 했을 때 이 분갈이한 화분을 한 시즌마다 분갈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갈이하면 내년 봄과 내년 여름에도 이 상태를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뭐 굳이 시즌에 따라서 분갈이하는 배양토를 꼭 관리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건 분갈이를 하고 첫 번째 맞는 그 계절에 맞게 분갈이를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겨울에 분갈이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마사 비율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겨울에 옷자라지 않도록 그냥 하면 되겠죠? 제가 먼저 그 쏟아놨던 그 상토는 상토에 펄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김남주의 산정호수 다육이에서 제가 그거는 그 구매를 해가지고 온 그 배합토예요. 그런데 그 배합토에다가 마사만 섞어서 쓰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토에 펄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별도로 더 한 겁니다. 아까 쏟아 놓았던 액체는 뭐냐면 그거예요. 목초액. 목초액하고 제가 EM을 조금 넣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먼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뿌리 정리를 많이 하지 않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배양토에다가 미리 용액하고 그다음 목초액 이런 거를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분갈이 계속합니다. 요거는 밥그린인데요. 밥그림입니다. 밥그림인데요. 요거 제가 정든다육에서 15,000원에 사온 밥그림입니다. 제가 자 분갈이를 할 때 팁 중에 하나가 이제 요런 계절에 분갈이를 할 때 분갈이를 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일주일 이상 혹은 보름 이상 우리가 물을 안 주잖아요. 그랬을 때 분갈이하는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갈이하기 전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미리 화분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육이가 화분에서 물을 좀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하더라도 우리가 물을 이제 안 주잖아요.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분갈이하기 전에 미리 물을 한번 주는 그런 요령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분갈이하는 이 다육이들은 전부 다 대체 그 열흘 지난주에 다 물을 한 번씩 먹은 다육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 계절은요 더하죠. 이제 우리가 물을 단수를 하나 어쩌나 단수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이때에 우리가 물을 주는 방식을 분갈이를 하고 나서 빼빼 말려갖고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분갈이하기 전에 화분에서 물을 한번 주고 다육이가 물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밥그림 지금 제가 물을 주고 나서 뿌리가요 이렇게 지금 잘 났어요. 물 반응을 엄청 지금 잘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뿌리를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뿌리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제가 분갈이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단에 있는 약간 좀 묵은 뿌리들 사이만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배양토 배합을 했는데요. 배양토 배합을 했는데 자, 그 토양에 있는 우리 그 토양에 있는 우리 물음병균이 토양에 있는 거예요. 토양에는 각종 미생물 세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음병을 유발하는 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분갈이를 할 때요 어떻게 했냐면 요거는 사실은 뭐 그 정해진 그 어떤 배합 비율이나 룰이 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영상에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 흙에다 제가 다이세넴 가루를 조금 넣습니다. 다이세넴 가루를 막 그러면 또 이제 비율을 얼마를 넣어야 되냐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이런 그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넣는 거는 영상에 나가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제가요 뭘 넣냐면 일부 깍지약하고 그 다음에 다이세넴 가루를 제가 여기 이 흙에다 이미 배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배합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그 다이세넴 사용법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뭐 얼마의 비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다가 깔망을 깔고요. 자, 배수층으로 제가 휴가토 깔아오겠습니다. 깔망이 작아가지고 아유. 여기에다가 배합해 놓은 흙을 밥그린 지금 뿌리가 너무 잘 났죠. 참, 이 화분은요. 자, 제가 며칠 전에 언박싱을 했던 꽃그릇 화분입니다. 제가 지금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주는 거야 그러실 수 있는데 이제 거리대 안 나가잖아요. 내년 봄까지. 어차피 베란다
제 베란다 안에서 저랑 올겨울 날 다육이 들이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고민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분갈이하는 화분 선택이 이렇게 다양해졌네요. 저도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보시는 시청자님들 진짜 다부땡네 그 분갈이 한 거 보면은 저거 분갈이 한 거야, 만 거야 하는 그런 화분 선택이었었는데, 요 최근에 제가 지금 분갈이 하는 애들은 다 베란다 안에서 저랑 겨울을 날 거라서 제가 무게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예쁜 화분에 알맞은 화분에 심어주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감으로 얘는 제가 반달볼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반달볼이고 또 어떨 때는 또 그 제오라이트를 쓰는 거야 라고 하면, 좀 화분이 크면 얘가 돌이 좀 약간 크잖아요. 중립마사보다는 좀 작은 크기지만은 소립보다는 훨씬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화분이 약간 클 때는 제가 이 반달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택을 하실 때 그냥 화분 사이즈에 맞게 그냥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엉덩이 밑에 배양토가 닿지 않도록 엉덩이 끝까지 이거를 밀어 넣어 줍니다. 진짜 지금 이번에 물을 먹어 갖고 밥그린이 크기도 컸지만은 잎이 엄청 짱짱합니다. 자, 여기다가 밥그림 이름표도 달아줄게요. 아우, 예쁩니다. 자, 옆에서 옆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밥그림 분갈이를 했는데 15,000원에 요 정도 사이즈 다육이 정말 괜찮지 않나요? 요거는 제가 정든다육에서 한 포트에 15,000원에 구입을 해온 밥그림입니다. 아우, 포스 너무 근사하죠? 자, 얘가 지금 작은 사각 화분에 있어갖고 모양이 제 마음대로 펴지지 않았는데, 아마 이 화분에서는 자기 뜻대로, 자기 성격대로 이렇게 입장을 펼치지 않을까 합니다.